네, 유사닥터 팀에서 제시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한 자가 진단과 병원을 추천해주는 앱에 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가 진단이죠. 자가 진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병원 추천. 요 기능이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앱을 만들겠다 하는 내용으로 유사닥터 어, 그 팀의 뭡니까 그 주제를 이해를 했고요. 주요 내용은 여기 제목에 있듯이, 근데 이제 앞에 안드로이드 스토리를 활용한 이것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걸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. 당연히 안드로이드 앱을 만든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써서 만들 것 같고요. 뭐 iOS용은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 내용은 안 넣어도 될 것 같고, 자가진단 및 병원 추천 앱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그 유사닥터 팀도 그 지난번에 수정 보완 사항을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것을 100%다 이해를 못하고 작성을 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그 녹음한 내용을 다음 페이지에 그대로 넣습니다. 그래서 그 리뷰 컨셉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우리가 했던 점하고 그 차이점 또 보완할 점은 뭐가 있는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총평이고요. 여러분에게 추가 보완 사항을 이제 드리려고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여기 보시면 유사닥터의 의미가 뭐냐. 그래서 자가진단 하는 거죠.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문진표를 통해서 이제 어떤 병인지 하는 건데, 여기에다가 병원 추천을 여러분은 추가를 한 거죠. 그래서 아파요하고 차이점이 뭐냐, 즉 사용자 반응 쪽인 것 같아요. 그 뭡니까, 리뷰를 통해서 뭐 별 표시가 많으면 뭐 병원 추천으로 되는.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 추천에 대한 그 알고리즘이 없어요. 지금 설명이 안 돼 있는 거죠. 그거 하나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아파요하고. 그다음에 문진 이런 부분들은 아마 아파요 거 갖다 쓸 것 같은데 느낌에 그랬습니다. 자, 추가 보완사항 볼게요. 최종 결과물이 할 수 있는 일을 나열해봐라. 건강 자가진단에서 뭘 할 거냐. 모든 건강을 다 하나요? 그러니까 머리 아픔, 배 아픔, 뭐 종류가 많을 거예요. 예, 그런 부분을 다 할 건지 그걸 좀 한번 좀 검토해 보고요. 그 다음에 기능별로 사용 시나리오 한번 작성해봐라.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니까 요 유사닥터를 사용하는 거겠죠. 그래서 예비 환자들,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가 사실 중요한 거죠. 그러니까 전문 지식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. 아까 오픈 API에 쓴 것은 그 병원에 대한 정보만 있는 거죠. 수시로 바뀌겠지만 뭐 거기에 보면 병상 이런 거 바꾸는 것도 다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만드는데,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전문 지식이죠. 뭐 그 문진표를 만드는 것, 이게 이제 우리 분야는 아닌 겁니다. 그죠? 의사나 뭐 보건 이런 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죠. 그래서 그 사용자별로 뭐 어떻게 할 거냐. 그래서 콘텐츠를 등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. 아니면 뭐 등록 안 하고 할 건가. 그러면 우리가 정할 건가. 환자들은 뭐 어떤 그 상태에서 병명에 대해서 할 거냐. 뭐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.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던 아파요라고 하는 것을 많이 참조를 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입장에선 관련 그 의학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. 자, 그 다음에 기능 구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을 좀 써라. 그래서 어떤 기술 사용할 거냐. 그래서 예비 환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질문은 문지는 객관식으로 아까 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콘텐츠 공급자 입장에서 전문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설문 문항을 어떻게 만들 거냐. 이게 이제 신뢰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뭐 지금 정말로 두통 건지 그걸 알고 싶은데
우리 유사 닥터를 쓰게 되면 뭐 배 아픈 그 내과로 가라 뭐 이렇게 나오면 신뢰가 팍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전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. 잘못하면 유사 닥터가 아니고 사이비 닥터가 된다.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. 이 건강 문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. 사람의 그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에 어떤 분야를 할 거냐.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병원에 그 어느 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을 선정해주는 기초 설문 수준인지. 그래서 요 설문지에 대해서도 조사 분석을 좀 해야 돼요. 그냥 그 아파요거 베낄 게 아니고 도대체 종합병원에서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어느 과로 보낼 건지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은 뭐 공개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구글링을 통해서 아니면 의학협회 이런 곳에서 공개를 하는지 찾아봐야 되는 거죠. 또한 그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 좀 매우 중요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시나리오별로 소프트웨어 화면을 직접 손으로 한번 그려보세요. 뭐 파워포인트 써도 좋습니다만 뭐 손으로 한번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내용이 손으로 돌아가는지를 반복적으로 해서 돌아간다.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만든 시나리오는 이제 성공을 한 거죠, 스스로. 예. 그래서 그 시나리오별로 필요한 기술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 기술을 어떻게 개발할 건지 시간표를 작성을 하시고, 그 다음에 참여 인력별로 어떻게 역할을 나눌 거냐, 그 다음에 아까 조사 분석한 결과는 뭐 어떻게 좀 할 거냐, 이런 내용들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. 그래서 6월 아까 말 정도까지 결과물 내는 걸로 돼 있는데, 아까도 뭐 다른 팀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제일 중요한 거가 그건 거죠. 항상 설계가 좋아야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. 그 수정 보완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목차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완을 좀 해주신 거죠. 그래서 팀 과제의 아키텍처, 일정표, 과제 예산, 구성 요소 간 시간 흐름에 따른 실행 시나리오, 유사 사례 조사 및 분석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, 그 건강 자가 진단 및 병원 추천, 지난번에는 건강 자가 진단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병원 추천이 이제 추가가 된 건가요? 예를 들어서 기능이 그렇다는 거죠. 기능 두 개. 그 다음에 각 기능별 할 수 있는 시나리오, 어떤 뭐 그 첫 번째로 이제 문진을 해야 되는 거죠. 예, 뭐 그런 것들.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앱을 만들 거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콘텐츠에 대한 그 설문문항 작성인데,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 읽어보니까 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추가로 좀 얘기를 할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화면 손으로 그려보기, 뭐 상대적으로 잘 그린 것 같아요. 예. 그 다음에 확보 계획, 뭐 이렇게 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순서를 따르면 제일 좋은데요. 그 이 목차를 그래서 좀 바꿔야 됩니다. 일정표하고 팀 그 구성은 맨 뒤로, 일정표를 맨 뒤로 하고요. 팀 역할 분담은 그 다음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. 과제 예산은 뭐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뭐 할 수 없는 거죠. 예,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추가 보완 사항 중심으로 목차를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. 예, 아키텍처라고 제시를 했는데요. 뭐 이것도 뭐 좋습니다.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내용이니까요. 결국은 우리가 그 자가 진단, 그 다음에 병원 추천, 그 두 개 기능을 제시하는 거죠. 여기 아래쪽에 보면 오픈 API 뭐 오타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수정이 안 됐네요. 예, 수정 좀 하기 바랍니다. 자, 나머지 내용은 뭐 큰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림이니까요. 예, 큰 뭐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,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그 한눈에 안 들어온다 하는 아이디어 의견은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우리 구성원 그 참여 학생 두 학생이
각각의 역할 분담 및 구현 대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 학생은 제가 볼 때 이걸 해석하게 되면 이제 자가 진단을 맞는 것 같고, 한 학생은 병원 추천,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나눈 것 같습니다. 예. 뭐 이상적이긴 한데, 예. 하여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. 자, 일정표입니다. 일정표에 보시면 그 설계가 6월 말로 돼 있는데, 여기도 아까 모던 파머 팀하고 동일하게 그 기말고사 이전까지 설계가 다 나와야 됩니다. 화면 설계니까요. 화면을 파워포인트로 그리세요. 뒤쪽에 보시면 손으로 좀 그렸잖아요. 근데 이거 손으로 그린 것은 이제 최종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고, 최종본을 그 파워포인트로 그려서 설계도로 제시하시면 됩니다. 그 기한은 6월 뭐 중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. 우리가 그 학기 말이니까요. 자, 그 다음에 개발은 여름방학 때 할 걸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내용상 졸업을 10월 말로 끝나는 걸로 돼 있네요. 예, 상당히 빠르게 돼 있는데, 지금 문제가 뭐냐면 여기 팀은 그 문진표에 대한 내용이 사실 없어요. 그래서 일정표에 문진표 여러분이 임의대로 배가 아픕니까? 그러면 내과, 손이 뭐 이렇게 뭡니까, 그 손이 부러졌습니까? 그러면 외과, 뭐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. 그건 너무나 단순한 거고, 그 우리 병원에서 진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유사한 예제로 아파요라는 거 하는 걸 내놨잖아요.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쓸 수 있게 하려고 하면,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. 그래, 콘텐츠를 어떻게 확보할 건가, 아파요 거를 베낄 건지,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그 문진 관련된 내용들을 그 좀 조사를 해서 그 문진에 관련된 그 내용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여기 일정표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. 그래서 그 내용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일정표는 그 다음 발표 자리에서는 맨 뒤로 옮기시고, 그 다음에 일정표 다음에 그 역할 분담 내용을 넣으시면 좋겠습니다. 어, 그 개발 계획 시간표는 하루 24시간을 가지고 얘기한 거죠. 예,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. 발표 자리에서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DB나 그 앱 관련해서 이제 책을 사고 싶다, 뭐 그런 거 같고요. 책 사도 됩니다. 우리 저 링크 사업단에 얘기를 해서 책을 사고요. 그 물어보세요. 그 담당자한테. 예, 해서 뭐 그 절차나 이거에 따르면 되는 거죠. 책은 반납을 해야 되나? 뭐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. 다 사용한 후에 뭐 그런 것도 한번 좀 물어보고요. 자, 그 다음에 혹시 비용이 되면 앱이니까 앱을 할 수 있는 뭐 중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저가형 스마트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사서 여러분 스마트폰 쓰지 말고 개발용으로 하는 것도 아이디어입니다. 가서 좀 물어보세요. 물어보시고, 그 다음에 아마 회의비도 사용할 수 있을걸요. 그런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 예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. 자, 구성 요소 간 시간 흐름에 따른 실행 시나리오 했는데, 뭐 제목은 뭐 제대로 된 것 같은데요. 뭐 내용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는데, 그 각각의 아이템에 대해서 그 번호를 한번 좀 해보세요. 그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거죠. 예를 들어서 앱 실행. 근데 앱 실행을 하기 전에 아, 요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의 그 앱 실행이 되고요. 그 문진 문진 내용이 DB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. 그죠?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저장을 해놔야
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겠죠. 그 준비 작업이 좀 빠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준비 작업별로 좀 하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아픈 부위를 선택하면 부위 선택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. 하여튼 어떤 구조로 가져갈지는 뭐 뒤쪽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때 가서 좀 하기로 하고요. 너무 단순한 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문진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서는 문진이에요. 문진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것을 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. 병원 추천 같은 것들도 사실 알고리즘으로 해야 되는데 뭐 거리로 할 건지 뭐 뭐가 좋을까요? 여긴 추천이니까 추천에 관련된 거로 할 건지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. 자, 시나리오별로 이제 소프트웨어 화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병원 추천하고 자가 검진을 누르면 되고요. 자가 검진을 눌렀을 때는 뭐 머리, 눈, 코, 귀, 입, 흉부, 비뇨, 피부 등등등 뭐 이런 거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전부 다 하는 것도 뭐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요. 그 가장 그 핵심이 되는 부분, 즉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문진표를 물어볼 거잖아요. 그래서 문진표를 먼저 확보를 하고 확보된 문진표대로 끼워 넣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.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뭐 병원 추천하는 것도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 쪽에 이렇게 좀 블랭크로 돼 있는데 뭐가 좀 있었나 봐요. 예, 내용을 아직 못 봤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시나리오는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. 자가 검진, 병원 추천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화면으로 한번 여기 잘 그렸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실제로 하는 것처럼 예, 하면 좋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화면을 잘 그렸어요. 배너니까요. 이 배너 오타죠. 예, 바이로 해야 되는 바이. 그 다음에 자가진단 병원 추천. 예, 깔끔합니다. 예, 그래서 자가진단. 네, 여기 이제 우리 설계 단계니까 번호를 좀 한번 매겨보세요. 1 자가진단, 2 병원 추천 해서 그러면 자가진단을 누르게 되면 그 밑에서는 1-1, 1-2 뭐 이런 식으로 또 전개가 되겠죠. 병원 추천 같은 경우에는 2-1, 2-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키텍처 그러니까 순서를 갖고 알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가 이제 순서가 없는데요. 아까처럼 그 자가 진단을 1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이니까 1-1이 되겠죠. 예, 1-1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머리, 눈, 코, 입, 귀, 흉부, 비뇨, 피부 등 기타 등하고 등이군요. 그 백. 네, 하여튼 뭐 좋습니다. 근데 지금 9가지를 써서 상당히 좀 많거든요. 예, 뭐 좋긴 한데. 자, 그 다음에 머리를 눌렀을 때 머리에 열이 나냐, 머리가 아프냐, 어지럽냐, 머리가 가렵냐, 뭐 이런 것들의 이제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선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문진이 나오나 보죠. 아니면 이 자체가 문진인지.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그 체계화가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. 요거 그 프로그램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. 밑에 보시면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. 예를 들어서 열이 난다를 고를 경우 감기 또는 호흡기 질환의 비중을 두는 질문으로 문진표가 바뀌듯 대단해서 뭐 간다. 근데 열이 난다 했을 때 그게 감기냐 호흡기냐로 간다고 그랬잖아요. 그거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. 의사가.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. 요새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돌고 있는데 열이 나면 열은 또 몇 도가 나는지도 중요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열이 좀 많이 나면 뭐 많이 아픈 거고요. 뭐 조금 나면 조금 아픈 건가요? 여하간 뭐 무증상도 있다고 하니까 코로나가 없잖아요. 여기는. 감기 아니면 무조건 호흡기 질환, 뭐 독감이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전문적인 지식들이 여러분이 이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
물어볼 만한 곳이 있으면 좀 물어보시고요. 안 되면 아까 있었던 기존 앱 아파요인가요? 아파요에서 어떻게 하는지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. 여러분이 그걸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걸 테니까 해당 내용을 참조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.